아이폰 16이 가격 보고 질렀다가 후회 눈물 흘리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선 애플이 숨겨둔 16이의 진짜 모습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 16이를 완벽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16이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6이가 가격도 저렴한데 16이랑 별 차이 없지 않을까? 맥세이프가 없다는데 그게 뭐길래 다들 난리지? 비싼 돈 주고 샀다가 후회할까봐 걱정돼.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실제로 16이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6이와 16 모델을 모두 직접 써봤는데요. 이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스펙표로만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실사용 차이점을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에는 숨겨진 비교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휴대폰을 사면 최소 2-3년을 사용하잖아요. 이왕이면 제대로 골라야 되겠죠.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아이폰 16이가 대체 어떤 제품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아이폰 SE 4세대로 나올 거라 예상을 했던 모델인데요. 애플이 전략을 바꿔 16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마치 갤럭시 S12를 연상케 하는 네이밍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더 이상 SE처럼 옛날 디자인에 새 프로세서를 넣는 형태가 아니라 최신 16 시리즈의 이코노미 버전으로 포지셔닝을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아이폰을 커피에 비유하자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바닐라 시럽에 휘핑크림까지 올라간 까라멜 마키아토, 16 프로는 카페라떼, 16은 카푸치노로 비유할 수 있고 이번에 나온 16이는 아메리카노 좀 될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되 부가적인 요소들은 조금 덜어낸 느낌이랄까요. 이 16이는 기본적으로 6.1인치 디스플레이에 A18 칩, USB-C 포트,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이폰 16과 정말 비슷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무려 20만원이나 차이나요. 16은 120만원대에 비해 16이는 99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과연 20만원이랑 가격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애플이 말해주지 않는 그 숨겨진 차이점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우선 아이폰 16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후면 디자인은 아이폰 16 시리즈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아이폰들은 카메라가 2개, 3개 달려있어 카메라 범프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16에는 카메라가 하나라 훨씬 깔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심플함이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후면은 무광 글래스로 마감되어 있어 지문이 덜 묻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딱 두 가지만 출시했는데 아이폰 16이 더 다양한 컬러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선택지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케이스를 씌워 사용하니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측면 프레임은 알루미늄 소재로 모서리 부분에 곡률이 적어 다소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167g으로 일반 16보다 3g 정도 가벼운데 실제로 이 정도 차이는 손으로 들었을 때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폰 16이의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 차이점은 전면에 있는데요. 16이는 아이폰 16과 달리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아닌 노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면 상단에 검은색 바 형태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컨텐츠 시청 시 몰입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또 베젤 두께도 16보다 살짝 두꺼워서 화면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데요. 수치로는 화면 대비 디스플레이 비율이 16은 85.1%인데 16이는 84.1% 정도라고 해요. 1% 차이로 보이지만 매일 들여다보는 디바이스인 만큼 사용자에 따라 체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호 재질도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16이의 세라믹 실드는 이전 세대와 동일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16이는 더 강화된 세라믹 실드를 탑재했어요. 이는 스크래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디자인만 놓고 보면 16이는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후면은 오히려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데 전면은 다소 구형인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에 민감한 분이라면 노치와 다이나믹 아몰레드 중에서 어떤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지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6이의 외부를 봤다면 이제 내부를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애플은 16이가 16과 동일한 A18 칩을 탑재했다고 홍보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16이에 탑재된 최신 18칩은 살짝 깎아내린 버전이거든요. 일반 16에는 5개의 CPU 코어가 탑재되어 있는데 16에는 코어를 하나를 덜어내 4개만 남겨뒀어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같은 엔진이지만 실린더 하나를 더 뺀 셈이죠. 그래서 고사양 게임이나 3D 렌더링 작업에선 약 20% 정도 성능 차이가 납니다. 한편 이번에 애플이 정말 혁신적인 시도를 한 게 있거든요. 바로 16이에 최초로 자체 개발한 애플 C1 셀룰러 모뎀을 탑재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폰은 퀄컴의 모델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애플이 직접 만든 모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덕분에 배터리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16은 영상 재생 기준으로 22시간 정도로 버티는데 16에는 26시간까지 버티게 됐어요. 약 18% 정도 더 오래 버티는 셈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폰을 쓰는 헤비 유저들에겐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모뎀도 완벽하진 않아요. mWave 같은 초고속 5G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물론 한국에선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미래 확장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또 디스플레이 성능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16에는 일반 사용 시 최대 800니트, HDR 영상을 볼 때는 12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가는 데에 비해 16은 기본부터 1000니트로 시작해 HDR에선 1600니트, 햇빛 쨍쨍한 야외에선 무려 2000니트까지 치솟는 아웃도어 부스트 기능이 있거든요. 실제로 햇빛 아래에서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밝기 차이가 육안으로도 확 구분돼요. 또 밤에 침대에서 휴대폰을 볼 때 16은 1레트까지 밝기가 낮아지는데 16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어두운 환경에서 눈이 더 피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눈이 안 띄는 곳에서 몇 가지 다운그레이드가 있어요. 16은 최신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데 16에는 와이파이 6에 머물러 있고 에어택으로 물건을 정확히 찾을 때 쓰는 UW 칩도 싹 빠졌거든요. 스마트폰 기기들을 연결해주는 스레드 네트워킹 기술 역시 빠졌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 필요 없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잘 안 쓰는 것 같다가도 한번 필요할 때는 정말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마치 우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비 올 때 없으면 당황스러운 것처럼요. 그럼에도 아이폰 16에는 8기가 램을 탑재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점도 적지 않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폰 15와 비교해봐도 성능이 나쁘지 않고 최신 AI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시스템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애플의 어느 이유가 정말 돋보입니다. 16기에는 4800만 화소 퓨전 카메라가 탑재됐다고 애플이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알고 보면 재밌는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퓨전이란 단어로 카메라 두 개의 기능이 하나에 담겼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봅니다. 실제로는 광각 카메라 하나만 있고 소프트웨어로 2배 줌을 충전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피자 반판을 시켰는데 풀사이즈 피자의 절반 분량을 드립니다 라고 포장하는 느낌이랄까요? 꽤나 창의적인 표현법이죠. 사실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여러 단점이 존재합니다. 초광각 렌즈가 없으니 넓은 풍경 사진이나 건물 전체를 한 번에 담을 수가 없고 접사 촬영도 불가능해요. 또 공간 사진과 비디오 촬영도 안 돼요. 이건 VR이나 애플 비전 프로에서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기능인데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또 손떨림 방지 기술도 꽤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반 16은 센서 시프트 OIS라는 최신 기술을 쓰고 있어서 센서 자체가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손떨림을 보정해주거든요. 반면 16에는 조금 더 전통적인 렌즈 시프트 OIS를 사용해요. 이건 렌즈만 움직여서 보정하는 방식인데, 이러면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나 달리면서 동영상 찍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마치 16은 전자식 손떨림 방지 짐벌을 쓰는데 16에는 기계식을 쓰는 느낌이랄까요. 또 동영상 촬영에서도 많은 기능이 빠졌는데요. 시네마틱 모드, 액션 모드, 공간 비디오, 4K, 퀵테이크 비디오 등이 전부 지원되지 않아요. 그리고 애플의 최신 사진 스타일도 16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 사진 품질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는 충분히 빛나는 환경에서도 정말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일반적인 포트레이트 모드나 나이트 모드도 지원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처리 기술도 좋아서 일반적인 사용에서 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다만 카메라는 그렇다 치고 사실 제가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맥세이프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폰 16에서는 애플이 그토록 열심히 밀었던 맥세이프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싶더라고요. 아이폰 12부터 지금까지 모든 아이폰의 필수 요소였던 맥세이프가 갑자기 없어진 거니까요. 마치 신형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빼놓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이패드 영상에서 했던 커피 비유를 쓰자면 카페라떼에서 우유를 뺀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맥세이프가 없다는 건 단순히 충전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맥세이프 지갑, 맥세이프 거치대, 차량용 마운트 등 수많은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선 충전은 가능하지만 속도가 7.5W로 제한돼서 다른 아이폰이 지원하는 15W보다 훨씬 느려요. 이렇게 보면 가격도 더 저렴한데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만원 가격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느낌이 딱 오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16에는 배터리 수명이 더 길고 외관이 깔끔하며 애플 인텔리전스도 완벽하게 지원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가 넉넉한 아이폰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지금부터 가격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16에는 128기가 기준으로 99만원부터 출발합니다. 용량이 올라갈수록 가격도 올라서 256기가는 109만원, 512기가는 119만원이에요. 반면 16은 어떨까요? 동일한 용량 기준으로 시작가가 120만원이니 두 모델 간에는 용량별로 20만원 가격 차이가 나는 셈이죠. 다만 20만원이나 저렴하네, 바로 16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잠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16이야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다른 옵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아이폰 15는 할인 행사
행사를 통해 103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16기보다 4만원 정도 비싸지만 맥세이프 지원, 초광각 카메라, 더 높은 화질 밝기 등 훨씬 많은 기능을 제공해요. 실제로 가격 대비 기능만 놓고 보면 15기가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애플은 기존의 아이폰 SE 모델을 40에서 50만원대에 판매했어요. 하지만 이번 16기는 SE의 후속작으로 보기엔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환율 상승도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가격대로 포지셔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가성비 모델에 가성비를 빼버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16기의 가격은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정말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 차라리 애플 공식 리퍼블시 스토어에서 아이폰 14 프로나 13 프로를 구매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동급 이상의 기능에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하니까요. 다른 성격의 비교를 또 해볼게요. 마치 패스트푸드점에서 프리미엄 버거 세트가 12,000원인데 라이트 버거 세트는 9,900원 느낌. 2,100원 아끼려다 패티 하나, 치즈 한 장, 소스 몇 가지를 포기하는 격이죠. 과연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어쨌든 애플의 가격 책정 전략은 그들만의 논리가 있겠죠. 그리고 쓰지 않는 기능에 돈을 더 내기 싫다면,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중요하다면 16기가 나쁜 선택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듯 아이폰 15가 할인 중일 때 알뜰하게 구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 16기의 모든 면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누구에게 추천하고 누구에게는 추천하지 않는지 정리해 볼게요. 우선 아이폰 16기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배터리 수명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중간에 충전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겐 정말 딱입니다. 또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하나 달린 미니멀한 후면 디자인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특히 케이스 없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합니다. 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겸하고 싶은데 예산이 제한적인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8기가 램을 탑재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완벽하게 지원하면서도 16보다 20만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카메라 기능보다 기본적인 사용성을 중요하시는 분, SNS, 웹서핑, 메이징 같은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 초광각이나 특수 촬영 모드가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16기가 적합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런 분들은 아이폰 16기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이미 갖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분은 비추합니다. 또 사진과 영상 촬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광각 렌즈가 없고 다양한 촬영 모드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풍경 사진이나 그룹 사진을 자주 찍는다면 16기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많이 하시는 분 역시 16기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GPU 코어가 하나 적은 점이 게임이나 영상 편집 시 성능 차이로 크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밝은 햇빛 아래서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추천이에요. 오히려 할인 중인 아이폰 15나 리퍼비시 제품이 가성비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만약 지금 아이폰 14나 15를 쓰고 계신다면 굳이 16기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 수명과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나아진 점이 없거든요. 자, 지금까지 아이폰 16기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이제 어떤 모델이 나에게 맞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요약해보자면 16기는 배터리 수명이 정말 좋고 미니멀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애플이 최신 인텔리전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맥세이프 미지원, 카메라 기능 축소, 디스플레이 성능 하향 등 꽤 많은 기능들이 빠져있어요. 가격도 예상보다 높은 99만원부터 시작하니 가성비 모델에 가성비를 없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배터리 수명과 심플한 디자인이 중요하다면 16기가 괜찮고, 카메라와 맥세이프 같은 다양한 기능을 원한다면 20만원을 더 투자해 16을 구매하거나 오히려 할인 중인 15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도 혹시 아직도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용 패턴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조금 더 맞춤형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폰 16이야 16 모델은 영상 하단 쇼핑 탭에 최저가로 올려놨으니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매주 가격이 변동되니 지금이 구매 타이밍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리뷰하는 팽이 리핑이었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두시면 이런 꿀팁 가득한 IT 리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제품을 솔직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